김상학 교수님 산타클로스 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그럼 산타클로스가 그래? 뭐지?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죠. 기억이 안 나. 이거 분명 그 존재를 믿었던 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던 순간이 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에 진짜 오는지 알아보려고 잠을 안 자고 막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맞아. 결국은 잠들고 네. 아버님이 갖다 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산타란 누구일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사람 누구인가?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그 기원을 쭉 따져가면은 서기 3,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성인 있잖아요. 니콜라우스인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도 기원 후네요. 기원 후죠. 후죠. 예, 기원 후예요. 성인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니까 기원 그렇죠. 후인 거 아니에요? 많이 똑똑해졌는데 사회 만에. 너무 논리적이다. 서당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왈. 궁금했어요. 그분이 활동한 거랑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예, 성인이 정말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니콜라우스죠. 성 네, 니콜라우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맞아요. 터키 남부 지역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산타클로스 핀란드 이런 생각 예, 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랬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그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 신타클로스라 그러는데 그 씬이 그 네덜란드 발음인가요? 세인트? 예,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고 두 번. 그래서 두 번 줘야 되는군요. 그 이틀의 양일 걸쳐서 다 선물을 준대요. 아, 이런 나라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다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결합해 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산타클로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보다 훨씬 더 우락부락한 형태의 산타가 있고 독일 산타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요정들도 말이 요정이지 이게 무섭게 생긴 요정들이 다니는 일 끝나면 역전해서 맥주 마실 것 같은. 그렇죠. 소시지 집어 던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권 국가의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산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타의 모습은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 이제 이분 할아버지. 빨간색. 호. 이런 형태의 산타가 언제 나왔을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19세기 초에 어떤 시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그 수염, 하얀색 수염이 있고 무슨 뭐 선물을 다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모든 기록들이. 그러니까 술록 이야기는 이제 그때 나와요. 이미 벌써 19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그 썰매를 끄는 동물을 사슴이라고 보통 맞아요. 루돌프 사슴 코는 때문에 코는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술록과 사슴의 차이를 아시나요? 술록이 뭔가 일단 좀 더 술록이 크고.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우락부락한 게 술록이에요. 그래, 그렇다. 술록. 맞아요. 사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사슴. 사슴. 술록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맞아. 술록은 어디선가 막 월급 받을까. 그러니까요. 막 뿔도 엄청 막 이렇게 뿔도 복잡하게 막 생기고. 목이 길어서 슬프고 막 그러면 사슴. 겨울왕국에 나오는 게 술록이잖아요. 사실 술록과 사슴의 차이는 그 순록이라는 한자에 나와 있어요. 뜻이. 록이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 순이 이제 순하다 순자가 아니라 길들일 순이에요. 길들일 순. 길들인 사슴. 길들여진.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수 탈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만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우락부락한 술록이 없으니까 북쪽에서 이제 주로 이걸 길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루돌프 슬로코는 뭔가 발음이 좀 좋지 바꿔야 돼요. 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앞으로는 바꿔서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이런 형태의 산타클로스가 만들어진 것은 또 놀랍게도 이제 콜라가 자기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아예 날짜까지 찍어서 1931년이라고 주장도 하고 산타 탄생 몇 주년 뭐 기념식도 하는데 그 가이간도 빨간색 콜라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색깔 자체는. 아 색깔 자체를. 색깔을요. 사실 원래 이런 스토리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네, 그 문제도 있죠. 근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붉은색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류학자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든 어른들이 다 짜고서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인류 최대 규모의 사기극인데 네네. 어떻게 이것이 각 문화권에 갔을 때마다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부담 없이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걸까? 그게 여기에 기적이네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연히 한 것 같은 많은 일들에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형태를 딱 갖추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기랑도 이제 맞닿아 있냐면은 원래 선물은 자기가 직접 마련하거나 만들고 준비한 거를 주는 거래요.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선물의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는 남이 만든, 특히 때때로는 지금은 기계가 만든 물건을 내가 이렇게 대신 가져다가 이게 준다는 게 이게 선물일까? 그러니까 이 개념의 변화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돈으로 그렇게 자본주의가 합리화하는데 사실은 사서 준다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개념인데 아하. 내가 이걸 선물로 주면 이건 그냥 그 제과점에 있는 그냥 과자랑 뭐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주문을 외우는 단계가 등장해요. 주문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니,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어.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군요. 어떤 작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물건을 선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주는 건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내가 말을 한마디를 얹으면 일리가 있다. 그 순간 선물이 되는데 주문인 거죠. 그래서 주문을 적기도 해요. 아, 그게 카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쇼핑하는 게 어렵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그 바글거리는 데 가서도 어쨌든 뭔가 사오려고 다 가는 이유가 원래는 자신이 노력을 들였어야 하는데 네. 남의 거를 사오니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쇼핑하는 그곳에 가서 네. 5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네. 나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받고 인간이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 행태를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어떤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이런 행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죠.